아마도 많은 분들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누구와도 쉽게 공유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할 때에도 오히려 압박감과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가 때때로 남보다도 더 긴장되고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 누구와 함께 살아야 행복할까?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었는데, 이는 바로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들이 과연 행복한가? 라는 부분입니다. 연구 결과는 의외의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가족 구성원, 즉 자녀나 부모 등 추가적인 가족이 함께 있을 때보다 오히려 부부끼리만 있을 때 인생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키워왔는데 결국 허무하고 공허한 기분만 남는 걸까? 그렇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5가지 생활 조언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조언들은 특히 중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것으로 모든 것을 한 번에 실천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인생의 작은 교훈들처럼 천천히 받아들이고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가족 간의 관계가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이지만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부모를 항상 신경 쓰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삶에 몰두해 있어 때때로 전화 한 통조차 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일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굶주려도 자식을 먼저 챙기지만 자식은 배불리 먹고 나서야 부모를 생각한다 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품고 있다면 오히려 실망만 쌓이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그저 건강하고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주 연락하지 않는 것이 자녀의 삶이 안정적이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녀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요구하는 부모일수록 고통을 겪기 쉽습니다.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세요. 그렇게 바라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때로는 자녀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때의 허전함과 슬픔을 피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녀는 우리 사랑으로 키워낸 사람들입니다. 자녀가 나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여전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존재이지요.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고 부모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효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을 반드시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일이 때로는 형제자매 간의 불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 형제자매가 재산 문제로 인해 서로 등을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요즘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다양한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하고 어려운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의 경험이 더 많은 우리 세대는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보호하며 키워냈다는 점에서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답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며 평온하고 건강한 노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자녀와의 감정적 유대는 소중하지만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부모의 묘지를 돌보는 것이 평생의 의무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런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남은 삶의 매 순간을 만끽해보세요. 둘째는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독립하여 떠나갈 때 어머니들은 흔히 빈 둥지 증후군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 증후군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다수 부모가 공허함과 우울함,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감정은 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식욕 저하, 피로, 심지어 방향 감각 상실 등 신체적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속 빈자리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그리고 가슴속에 맴도는 질문.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이 빈둥지 증후군은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며 갱년기와 겹쳐지면 감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오랜 시간에 걸쳐 부모의 정성과 사랑, 그리고 재정을 끊임없이 투자해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투자를 사랑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자칫 통제와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사실 자녀를 키우는 동안 내내 잠재해 있다가 자녀가 떠날 때 비로소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 첫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돌보고 걱정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녀가 성장해 독립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걱정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에서 25년간 온 마음을 다해 자녀에게 헌신했기에 자녀가 떠난 뒤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이 스며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이제 이 증후군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해 두세요. 자녀가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결혼을 하는 등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함께 사진을 찍어 그 순간을 기념해 보세요. 우리 가족은 이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여겨 가족 모두가 새로운 삶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할 때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변화와 성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가 집을 떠나는 날을 위해 특별한 사진 앨범을 준비해 보세요. 자녀에게 선물할 이 앨범에는 성장 과정의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 자신도 시간을 내어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추억을 되새겨 보세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의미 있게 기여한다는 개념입니다. 기억들을 정리하고 간직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이 풍부하고 의미로 가득 찼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합니다. 셋째,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영화 별표 버킷리스트 별표에서 두 노인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적고 그것들을 하나씩 실천합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직 마음이 활기차고 몸이 건강할 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경험해 보세요.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며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즐기세요.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는 사실 부모가 스스로의 인생을 다시 계획하기에 이상적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를 두는 과정은 삶의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로서 이를 통해 우리도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빈둥지 시기를 지혜롭고 즐겁게 맞이해 보세요. 넷째, 자녀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중년의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에게 후회가 남는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동안 지나치게 작은 일에 신경 쓰거나 일에 매몰되어 아이와 충분히 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낍니다. 자녀와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중요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지 못했던 것, 책을 읽어주지 못한 것, 아이가 자라나는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 것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모로서 큰 실수였다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이는 반드시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진정으로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저는 2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1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생각할 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잔소리나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부모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무언가를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자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묻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니? 지금 부모에게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니? 같은 질문이 대화의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진솔한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며 효과적인 소통의 핵심은 상대방이 진정으로 듣고 싶은 것을 아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자녀와의 대화는 주로 교육과 방향 설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히 지도와 훈육이 아닌 두 성인이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관계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어릴 때 듣고 싶었던 말이나 지금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이런 대화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넘어 인생 여정에서 함께하는 동반자 간의 진정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듣고 싶은 또 하나의 말은 감사의 인사입니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와 같은 간단한 말들이야말로 자녀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하는 표현입니다. 많은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부모로서 참 자랑스럽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46세의 남성은 자신이 바랐던 말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80대에 접어들었고 평생 엄격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그에게 대했습니다. 장남이었던 그는 어린 시절 사소한 잘못에도 종종 아버지의 심한 꾸중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 부모를 원망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가 평생 바랐던 것은 내가 우리 가족의 자랑이다 라는 아버지의 한마디였습니다. 이 인터뷰 동안 그는 40분간 눈물을 멈추지 못했으며 20년 넘게 함께한 아내마저 그의 눈물을 보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공개적인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진심 어린 자랑과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성실하게 성장해줘서 고맙고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을 친척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전하면 자녀에게는 공식적인 인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공개적으로 자녀를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표현은 자녀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북돋워줍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진심으로 물어보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자랑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은 가족 관계를 더욱 가깝고 의미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자신만의 길을 자신감 있게 걸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네 번째 방법은 부모가 동네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유로운 순간들은 단순히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부모가 감정을 다스리고 압박을 완화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를 위해 적용해 볼 만한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하며 필요할 때 조언을 줄 수 있는 존재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만약 인생에서 이런 사람을 이미 찾았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정신적 멘토가 되어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때로 누군가의 위로를 받거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다스려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제가 우울할 때면 저는 집 근처 카페로 15분 정도 걸어가서 와플을 먹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곳은 저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고 평온이 필요할 때면 늘 찾게 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위안을 주는 장소를 찾는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신만의 위로 음식을 찾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에 즐길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정신적인 힘을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이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위로의 노래를 찾는 것입니다. 음악은 마음을 달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거나 영감을 주는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딕펑스의 별표 비버 유스 별표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힘이 솟아나고 용기가 생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힘이 되는 노래를 찾아 어려운 순간마다 마음의 버팀목으로 삼아보세요. 6번째 방법은 나이가 들었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중요하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어 도움을 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자신의 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보여주는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방법은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감사하게 느낀 사소한 일들을 생각해보고 이를 자녀와 나누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서 감사한 하루였어. 너는 오늘 어떤 일에 감사함을 느꼈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자녀에게도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성숙함이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부모가 보여줌으로써 자녀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7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감정을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며 삶의 지혜를 갖춘 성숙한 부모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강하게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감정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면 그것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공허함이나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보통 이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부하며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제거할 수 있다면 애초에 그렇게 힘들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거가 불가능할 때에는 오히려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온과 성숙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당뇨병과도 비슷합니다. 제 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당뇨를 앓고 계신데 세브란스 병원의 당뇨병 전문가인 안채로 박사님께서 당은 친구입니다. 잘 관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또한 이와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지려는 욕구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때로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무의미한 자만심에 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슬프거나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러한 감정들은 친근하면서도 낯설고 때로는 무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런 감정을 마주하기 두려운 것은 아닐까요? 이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는 가끔 공허함을 느껴. 이 감정이 나를 괴롭히지만 괜찮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내 삶의 일부일 뿐이야. 감정의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가지세요.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성숙한 삶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정하세요. 자신의 진짜 감정을 공유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약하게 볼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생각하는 것만큼 타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개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죠. 그러니 스스로를 위해 살아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대면하고 필요할 때 지원을 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삶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허함, 슬픔, 부족함, 그리고 오직 자신만이 아는 약점들을 받아들이세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나쁜 감정이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야말로 여러분이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자기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수년간 자녀 양육과 목표 달성을 위해 열정을 쏟아왔지만
만약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모든 성취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돌봄의 첫걸음은 스스로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애정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목록에 나 자신을 위한 자리를 꼭 마련하세요. 세 번째로,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중년에 이르러 책임감에 짓눌려 무거운 짐을 홀로 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때때로 주변에 기대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받도록 허락하고 진정으로 자신이 집중해야 할 일에 에너지를 쏟아보세요. 또한 자신의 선호와 비선호를 분명히 하고 즐거움을 주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인생은 짧고 맛있는 음식조차 모두 즐기기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유한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요약하자면 공허함에 맞서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하세요.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감정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우선시하며 불필요한 일은 다른 이에게 맡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며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동양 문화에는 모소 대나무라는 특별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처음 4년 동안 겨우 3cm 자라지만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씩 성장하기도 합니다. 자기 돌봄 역시 초기에는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부신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게 되면 많은 부모들은 가족관계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녀들과의 시간도 이전과는 달라져 때로는 함께 있어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때 가족이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이었지만 각자의 삶이 바뀌면서 그 유대감도 자연스레 다른 형태로 변해갑니다. 이 변화는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막상 마주하기에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자녀에게 헌신하며 보낸 세월을 돌아보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모든 노력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 시기에는 가족관계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존중하고 자유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내에서도 서로의 공간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모든 희생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는 부모님 스스로의 인생을 온전히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한 평온과 행복이 깃든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순간마다 기쁨과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